잠시만요. 방금 박강원 위원장에게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담을 하면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입법 취지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지금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는 양양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은 안건조정위원회 입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저희는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3명이 돼야 된다는 저희 항의 차원에서 요청은 2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와 여기 전주혜 의원, 조수진 의원 3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강원 위원장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소위에서 검수완박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는데 이거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국회 소위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안건조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마련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재안이 마련되고 나서 그 중재안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실질적인 안건조정이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지금 오늘이나 내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우리 전주 의원님 말씀하시고. 민형배 의원의 경우에는 절대로 위원으로 선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분이 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위장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 신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오늘 심의 안건인 검수완박법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찬성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민형배 의원은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 충돌로서도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당분간 개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강원 위원장께서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취지를 충분히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라면은 국회의장님의 그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 통과를 시켜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중재안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그 성과가 표출되고 난 후에 그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게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을 존중하는 취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박광원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9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해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사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린 것은 이 법조문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때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적당한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정해주시라. 뭐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왜냐하면 이게 오늘 열렸는데 오늘 민주당 플러스 민영배 의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그냥 오늘 제대로 심사 안 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 간사들과 합의해서 활동 시한을 정해주시라. 마지막으로 이 요청을 드렸고 이 요청에 대해서 박광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유상범 간사와 민주당의 박주민 간사가 협의해보라. 활동 시한을 협의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활동 시한 협의에 대한 활동 시한에 대한 협의 절차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합의와 협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가 아닌 그냥 일반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57조의 2항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57조의 2항 단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회판 위장전입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투입한다? 이런 위장 탈당은 독재시대 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야 동수 3대3으로 구성한다라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국회법에 따른 법 준수 그리고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영배 위장 탈당 사건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명을 해서 이렇게 민 의원 넣어서 강행한다. 도시에 뭐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책이 있으신지? 저희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이 들어가셔서 첫째 각각의 조문에 대해서 다시 축조 심사할 것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특히 민영배 의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다면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존경받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중립적이세요. 그래서 박광원 법사위원장도 그런 어떤 의회 쿠데타라든지 이런 데서 가담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스스로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저희는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강행한다라면은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다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와서 거기에 항의하는 집회도 가지고 규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강행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세계적인 망신이 될 거예요. 우간다 사태 이후에 최악의 해외 토픽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한테 물어봐요.